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할지 여부를 두고 시장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순방 일정에서 만약에 싱가포르에서 대만을 간다면 그 길목 근처에서 중국에서 군사훈련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에 시진핑이 바이든과 통화해서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생각나네요. 자, 어제 시장은 그냥 보합 수준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유가 하락에 따라서 에너지주가 하락한 걸 제외하면은 뭐 큰 움직임이 없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업종별로도 에너지 업종의 하락을 제외하면은 뭐 전반적으로는 다 1% 내외의 조정이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기술주의 움직임이 조금 강했다. 빅테크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좋았다라고 정리하죠. 자, 셰일 기업에 대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드디어 빛을 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손실을 봤었는데 2012년부터 현금 흐름을 보면 와 이렇게 힘들었던 구간을 뒤로 하고 올해 이번 분기에 정말 압도적인 실적을 거둘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에서 채권을 발행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왔는데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대략 한 6조 원이 넘는 규모이고요.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유가 중요한데, 이유가 애플이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지급을 위해서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플의 상황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빌려서 주식을 하는 거예요. 맙소사. 이럴 수가. 얼마 전에는 미국의 부자들이 지금 돈을 막 빌려가지고 주식을 사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야, 주가가 뭐 아무리 빠지고 뭐 그런 좋은데, 야, 이게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자사주를 산다고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금리가 높은데도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테슬라가 5월 이후에 50% 상승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테슬라 주가가 S&P 500하고 거의 수준이 비슷해졌다. 그 전에는 좀 많이 빠졌다가 많이 올라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벌써 뭐 테슬라들 더 샀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들이 또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테슬라처럼 변동성이 큰 그 주식은 확실한 컨빅션이 있어야지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2년물 금리가 2.9%, 그리고 10년물 금리도 2.6%가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지금 벌써 얼마까지 하락한 거죠? 4월달 수준까지 하락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려오는 속도가 워낙 빠른데 이제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또 하나는 유로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유로화 약세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1.0 근처까지 한번 갔다가 이쪽이 약세죠. 유로화 약세했다가 올라가는데 보통은 이렇게 한번 반등하면 이렇게 정도는 올라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막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엔화는 좀 뚜렷하게 강세 반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엔화가 약세가 될 거라는데 베팅했던 돈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그림 보시면 아까 유로화보다는 훨씬 더 밑으로 쭉 내려왔다는 거죠. 엔화는 밑으로 내려오면 강세입니다. 달러 강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 현재 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달러 강세인 것 같아요. 달러 강세에 대한 파이낸셜 타임즈의 얼마 전 외신 기사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스트롱 달러가 골치 아프다. 누구한테? 다른 나라들한테. 이런 얘기가 파이낸셜 타임즈의 사설로 나왔다는 게 인상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달러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 뭐 미국 입장에서는 왜 우리나라 통화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달러 패러독스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달러 스마일이라고도 하죠. 달러 강세 때문에 전 세계가 골치가 아프다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리스크가 확산될 때도 오히려 일단 뭐 왜 이렇게 날 찾아? 진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쩌면은 인플레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달러 강세가 되면 인플레를 막을 수 있고요. 에너지 자립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미국이 여유를 부릴 수 있다라는 측면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를 보면서 미국 입장에서 그래? 뭐 니네들이 그렇게 힘들다 그러면 내가 뭐 인상 속도 좀 늦춰줄까?
이런 정도의 여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에 방문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관련해서 긴장감이 고조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용납 못한다. 미국은 진정해. 너무 그렇게 문제 키우지 말고 에이 그러지 마. 이렇게 백악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물리적 대응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YTN 뉴스인데요. 아시아 순방을 지금 하고 있는 낸시 펠로시가 싱가포르에서 아마 타이완으로 갈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지금 중국이 여기서 지금 군사훈련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물론 이제 전쟁 나고 그러진 않겠지. 그러니까 물론 둘이 진짜 무력 충돌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낸시 펠로시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이제 순방 일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제 나온 외신들을 종합해 보면 아마 빠르면 오늘 저녁에 대만을 방문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며칠 전에 전해드린 소식이죠. 바이든과 시진핑이 오랜 시간 통화를 하고 나서 시진핑이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 골치 아프네요. 이거 무슨 투자하는데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이런 걸 어떻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제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의 제목이 썸머랠리가 있는 것 같은데 즐길 거냐 멈출 거냐, 이 두 가지 요인에 대해서 둘 다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댓글 중에 하나가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어쩌라는 건지, 이분이 정말 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하신 거죠. 무슨 얘기냐면 즐길 수 있는 이유도 많이 알려드리고 멈춰야 되는 이유도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알고 어쩌라는 거냐 라는 푸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최근에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 이거 어떻게 하나요? 제가 이건 저 몰라요. 자신있게 모른다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달러 강세, 달러 약세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예상하거나 여러분들에게 판단을 해드릴 수가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주요 단신을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가 발표됐죠. 52.8이 나왔는데 2020년 6월 이후로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재고지수가 1984년부터 가장 높은 57.3으로 상승한 상황이고요. 내용을 보면은 아직은 확장 국면에 있는 거죠. 50 이상에 있긴 하지만 계속 내려오고 있다. 그런데 재고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좀 높은 수준이다. 이게 조금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제조업 지표도 발표됐는데요. 제조업 경기는 안 좋아지고 있는 국면으로 쭉 가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50 이하로 내려간 국가들도 이제는 생긴다. 라고 정리를 하죠. 우리나라 어제 수출입 동향에서도 확인됐지만 4개월 연속 적자는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2008년 이후로 14년 만에 있었던 일이고요. 수출이 9% 성장하면서 선방했지만 21개월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선방했지만 에너지 물가 상승으로 수입액이 20%나 상승하면서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또 수출 데이터 중에서 인상적인 것은 중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했다라는 얘기인데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중국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으로 보내는 물량이 너무 줄어든다라는 것이 문제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부동산 이야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에 가는 것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중국이 부동산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상처난데 소금을 계속 뿌리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대출이 얼마나 빨리 늘었는지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모기지 대출 30% 이상 안 하기로 규제했던데 대부분 다 이거 근처에 있거나 넘었던데 부동산 판매나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드니 부동산 가격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6개월 연속 하락했다라는 소식인데요. 호주도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긴 했습니다만 금리를 올린 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스템 리스크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리스크는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 위험을 호주 중앙은행은 어떻게 판단하고 금리를 올리는 것을 할지 말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이 오를지 빠질지에 미리 예상하고 베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시장을 예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수준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민해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